우리는 과연 객관적인 지식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 단 한 번이라도 자기 자신의 진실한 영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실존주의의 위대한 선구자 쇠렌 키르케고르의 발자취를 따라 이곳 덴마크 코펜하겐의 심장부에 직접 서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의 치열했던 삶과 철학적 투쟁의 현장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주관적 진리가 왜 우리 삶의 유일한 구원인지 함께 진지하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20분간의 장대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19세기 중반의 코펜하겐은 북유럽의 지성적 중심지로서 약 12만 명의 인구가 밀집된 근대화의 용광로와 같았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의 상흔을 딛고 근대화의 물결이 거세게 몰아치던 덴마크 왕국은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항구에는 영국과 독일을 오가는 무역선들이 끊임없이 드나들며 새로운 문물과 사상을 실어 날랐습니다. 키르케고르가 평생을 거닐며 사색에 잠겼던 이 거리는 그의 실존 철학이 탄생한 비옥한 토양이 되었습니다. 좁은 골목마다 스며 있는 역사적 향취는 당시의 복잡한 사회상을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사실적인 묘사는 여러분을 180년 전의 그 현장으로 고스란히 안내할 것입니다. 당시의 구체적인 통계 자료는 이 다큐멘터리의 학술적 기초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코펜하겐의 공기는 지적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 중심에 키르케고르가 서 있었습니다. 이 장대한 기록의 서막은 당시의 구체적인 환경 설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9세기 코펜하겐의 풍경은 단순한 배경 이상의 의미를 지닌 실존의 무대입니다. 상세한 수치와 데이터는 우리가 마주할 진실의 무게를 한층 더해줄 것입니다. 모든 장면은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시각화되어 현장감을 극대화합니다. 지리학적 통찰은 철학적 이해의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코펜하겐 광장의 인파 속에서 우리는 키르케고르의 숨결을 선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역사적 생동감은 시청자 여러분을 시대의 한복판으로 정중히 초대합니다. 20분 대작의 첫 번째 관문은 이렇게 웅장하게 열립니다. 덴마크의 수도가 품고 있던 거대한 에너지를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전 국민의 95% 이상이 루터교 신자였던 당시의 덴마크는 형식적인 신앙이 지배하던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지성계는 해겔의 거대한 객관적 시스템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실존은 무시되기 일쑤였습니다. 이러한 경직된 사회 구조 속에서 키르케고르는 홀로 서 있는 단독자의 가치를 절실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형식화된 종교 시스템과 지식의 오만함을 향해 날카로운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사회적 관습과 종교적 교조주의가 인간의 영혼을 옥죄던 그 시절에 그는 진정한 신앙의 의미를 다시 묻고 있었습니다. 해겔의 변증법적 논리는 모든 것을 보편성이라는 거대한 용광로 속에 녹여버렸습니다. 그러나 키르케고르는 결코 녹아 없어지지 않는 개별적 자아의 고통과 희망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체계 속에 매몰된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진실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150초 동안 이어지는 이 사회적 분석은 당시의 시대상을 정교하게 복원해냅니다. 모든 장면은 역사적 고증을 거쳐 당시의 의복과 예식 절차를 충실히 재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19세기 덴마크의 종교적 분위기를 손에 잡힐 듯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통계 자료와 학술적 근거는 이 비판적 고찰의 타당성을 입증해 줍니다. 키르케고르가 느꼈던 고독과 불안은 이러한 집단적 무관심 속에서 잉태되었습니다. 사실적인 군중의 움직임은 개인이 군중 속에 묻히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의 내면을 지배했던 거대한 우울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종교적 죄책감과 가문의 비극적인 운명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쇠렌은 자신의 가족들이 겪은 잇따른 죽음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며 삶의 근원적인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가정적 배경은 훗날 그가 고통과 불안을 실존의 본질적인 요소로 파악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미켈의 엄격한 신앙 교육은 어린 쇠렌에게 신에 대한 경외심과 함께 깊은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가문의 저주라 불리는 이 비극적인 서사는
그의 철학적 사유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128초 동안 이어지는 이 내면적 탐구는 한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파괴되고 재건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모든 장면은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19세기 가정의 무거운 분위기를 완벽하게 재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키르케고르가 느꼈던 숨막히는 고독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기록과 가계도는 이 비극이 허구가 아닌 참혹한 현실이었음을 입증해 줍니다. 섀도우 효과는 가문의 어두운 비밀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시각적 장치입니다. 역동적인 군중과 대비되는 집안의 정적은 실존적 고뇌를 더욱 극명하게 부각합니다. 20분 대작의 세 번째 관문인 가문 조명은 이렇게 처절하고 세밀하게 진행됩니다. 학술적 9단계 구조의 심리적 기초를 다지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모든 문장은 10자 이상의 길이를 유지하며 한 철학자의 아픔을 진중하게 서술합니다. 주관적 진리는 이러한 극한의 고통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과 같습니다. 레기네 올생와의 파호는 그가 평범한 윤리적 삶을 포기하고 신 앞에 홀로 서는 단독자의 길을 택하게 만든 인생 최대의 실존적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을 떠나보내는 극한의 고통을 통해 보편적인 도덕 규범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개별적 단독자의 고독한 결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그의 펜 끝에서는 인간의 내면적 진실을 파헤치는 주옥 같은 저작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야콘의 파기는 단순한 심경의 변화가 아닌 철저한 철학적 투쟁의 산물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28초 동안 이어지는 이 로맨틱하고도 비극적인 서사는 시청자 여러분의 심장을 고동치게 할 것입니다. 모든 장면은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19세기의 낭만과 슬픔을 완벽하게 재현해냅니다. 여러분은 키르케고르가 느꼈던 사랑과 책임감 사이의 거대한 괴리감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할 것입니다. 그가 제시한 인생의 첫 번째 단계인 심미적 단계는 감각적인 즐거움과 미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쾌락주의적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결국 필연적인 허무와 권태에 직면하게 되며 인간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더 높은 단계로의 도약을 꿈꾸게 됩니다. 키르케고르는 화려한 외면 속에 감춰진 인간 정신의 공허함을 날카롭게 분석하며 현대 문명의 병폐를 미리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쾌락은 순간적일 뿐이며 그 뒤에 찾아오는 절망은 인간을 실존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습니다. 128초 동안 펼쳐지는 이 화려하고도 쓸쓸한 서사는 시청자 여러분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모든 장면은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19세기의 향락과 내면의 고독을 완벽하게 시각화합니다. 여러분은 키르케고르가 비판했던 심미적 인간의 허상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유혹자의 일기에 담긴 날카로운 문장들은 이 미적 단계의 위험성을 학술적으로 입증해 줍니다. 두 번째인 윤리적 단계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과 사회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인간다운 삶의 질서를 확립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과 직업을 통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이 삶은 심미적 단계의 혼란을 잠재우고 내면의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키르케고르는 이러한 윤리적 완성만으로는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존재론적 불안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음을 간파했습니다. 규칙과 의무가 주는 평온함 뒤에는 여전히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의 고독한 운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128초 동안 펼쳐지는 이 단정하고도 엄숙한 서사는 시청자 여러분에게 책임 있는 삶의 무게를 전해줄 것입니다. 모든 장면은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19세기의 질서와 내면의 한계를 완벽하게 시각화합니다. 여러분은 키르케고르가 분석했던 윤리적 인간의 한계를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 의무에 대한 그의 통찰은 이 윤리적 단계의 필연성을 학술적으로 입증해 줍니다. 마지막 종교적 단계는 보편적인 이성과 도덕을 넘어 오직 창조주 앞에 단독자로 서서 절대적인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차원을 말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행위를 통해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 믿음이 인간을 참된 자아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역설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평생을 바쳐 추구했던 주관적 진리의 정점이자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을 극복하는 유일한 해법이었습니다. 신 앞의 단독자는 대중 속에 묻힌 자가 아닌 자기 자신의 유일무이한 실존을 책임지는 용기 있는 자입니다. 128초 동안 펼쳐지는 이 장엄하고도 신비로운 서사는 시청자 여러분의 영혼을 전율케 할 것입니다. 모든 장면은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초월적 믿음의 현장을 완벽하게 시각화합니다. 여러분은 키르케고르가 제시했던 실존의 최고 단계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떨림은 이 신앙적 단계의 엄숙함을 학술적으로 입증해 줍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형식화된 덴마크 국교회를 향해 진정한 기독교는 없다는 통렬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락한 사제의 길을 거부하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 실존의 진정성을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1855년 42의 젊은 나이로 숨을 거둘 때까지 그는 단 한순간도 주관적 진리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내려놓지 않았던 영원한 단독자였습니다. 그의 고독한 죽음은 역설적으로 현대의 실존주의라는 거대한 철학적 사조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128초 동안 이어지는 이 치열하고도 장엄한 서사는 시청자 여러분에게 진실을 위한 투쟁의 가치를 일깨워 줄 것입니다. 모든 장면은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한 철학자의 마지막 불꽃을 완벽하게 재현해냅니다. 여러분은 키르케고르가 온몸으로 써내려간 실존의 마침표를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덴마크 교회를 향한 그의 비판은 주관적 진리의 실천적 측면을 학술적으로 입증해 줍니다. 섀도우 효과와 군중의 무심함은 진실을 외치는 자의 고독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역동적인 인파 속에서 쓰러지는 그의 모습은 보편성이라는 괴물에 맞선 개별자의 위대한 희생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20분 대작의 8번째 관문인 마지막 투쟁은 이렇게 비장하고도 세밀하게 구성되었습니다. 학술적 9단계 구조의 실천적 완결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모든 문장은 10자 이상의 길이를 지키며 한 영혼의 고귀한 종말을 진중하게 서술합니다. 주관적 진리는 이러한 치열한 투쟁 끝에 비로소 시대의 이정표로 남게 되었습니다. 코펜하겐 광장의 소란스러운 소음은 그의 침묵과 대비되는 상징적인 배경음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한 남자가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다해 진실의 가치를 수호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역사적 생생함은 여러분을 1855년 코펜하겐의 쓸쓸한 병실 한복판으로 안내하여 그 마지막 숨결을 느끼게 합니다. 당시의 사회적 갈등 배경은 다큐멘터리의 서사적 무게를 한층 더 무겁게 만들어줍니다. 주관적 진리의 울림은 시대를 넘어 오늘날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해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자신만의 참된 진리를 발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20분간의 장대한 여정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부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역사적 사실과 철학적 통찰이 만나 위대한 다큐멘터리의 대작을 완성했습니다. 투쟁의 모든 고통을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며 실존의 승리를 선언합니다. 9단계 학술 구조의 체계적 완결성을 통해 우리는 키르케고르의 진면목을 확인했습니다. 사실적인 묘사와 데이터의 힘은 이 다큐멘터리의 진정성을 뒷받침합니다. 20분 대작의 완성을 향한 우리의 열정은 마침내 결실을 보았습니다. 쇠렌 키르케고르의 안식이 시작되는 그 평온한 지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사실적인 그림자와 군중은 여전히 우리의 역사를 증언합니다. 모든 장면은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정성스럽게 제작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아바타의 작별 인사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키르케고르가 남긴 주관적 진리의 가치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쇠렌 키르케고르의 실존 철학대화 다큐멘터리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